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일한 닉네임과 함께 그 문자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2분을 추첨해서 금요일에 그 사나이 와타나베라는 연극 피켄 초대권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삼류 영화감독 만춘이 한국계 일본인 야쿠자인 와타나베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연극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신청합니다라는 문자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고 티켓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60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무려 2.5%나 급락했고 유럽 증시도 이틀간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또 독일 총리와 IMF 총재 등이 그리스발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로 급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은 다소 줄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린이날의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셨던 분들 오늘 코스피 지수에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발 쇼크에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31포인트 하락한 16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 하락한 1679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700선을 가볍게 무너뜨렸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개장초보다는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168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2,5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포인트 하락한 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507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505까지 내려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51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 행진을 보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9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72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47억 원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20원 하락한 1,13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오늘 1,14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올 3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냉각됐는데요. 이와 함께 업종 전반에 걸쳐서 경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 넘게 떨어지면서 81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대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9%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6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3% 하락한 13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조정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 떨어지면서 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2% 오르면서 2만 1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3% 크게 떨어지고 있고 SK브로드밴드가 2%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업체인 IT 업종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2% 크게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2%대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먹구름이 국내 증시를 뒤덮은 가운데 오늘 금융주들이 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들로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도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2%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자 유럽발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세장에서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매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장 초반 5만 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GS건설이 2% 떨어지고 있고 계룡건설도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3%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32포인트 하락한 16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합니다. 26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7포인트 하락한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불가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환율은 26원 급등한 1142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는 113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 곁을 지켜주시는 증시전략센터의 지킴이시죠. 백룡순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특히나 이제 우려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가 여전히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남유럽의 그 어떤 그 뭐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의 위기가 봉합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나라들의 그 종합 지수 차트를 보면은 그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쉽사리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 증시로 확산이 되면서 잘 나가던 우리 증시에도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물론 역사적 초저금리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상승은 맞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과실을 글로벌 증시의 약세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힘겨루기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남유럽 그런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또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정을 좀 줄인다는 부분 때문에 뭐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IMF를 극복을 할 때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이 또 이틀 동안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한 글로벌 증시가 3% 가까이 급락하는 미국 다우지수도 한 2.5%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항상 그 6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초가가 정확하게 61선 부근에서 그 코스피 지수가 형성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그 뭐 전망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을 갖고 시장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전업종이 다 내리는 상황에서도 뭐 기아차라든가 또 일부 소형주 또 실적 호전이 되는 IT 부품 관련주들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가 2% 조정받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2%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는 오늘도 갑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올 들어서 무려 39%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그 지난 화요일에 9%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종목들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이런 신흥국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진국 시장의 기초 체력은 그래도 든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발 악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대형 우량주들 그동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었던 종목들을 오늘과 같이 저가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네요. 예, 일단 예. 뭐 시장이 급락한 것은 뭐 매수 유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과연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 대형주는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하루 이틀 정도 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시장이 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매수를 노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렸던 분들은 꼭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린 것은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내가 좀 더 주고 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5일선을 회복해야 또 21선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항상 시장은 그 반등과 또 조정을 항상 반복하면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 기회가 61선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2, 3일 동안 오늘 그 코스피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저점 기회로 인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 주를 보내고 다음 주 초를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5일선을 하회하는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백명수사님께서 오늘 포트 종목을 변경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갖고 계신 셀트리온은 오늘도 0.2% 오릅니다, 백명수사님. 예, 셀트리온은 잘 나가는 종목이니까요.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고 그래서 보유 전략 40%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이 조금 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그 포트를 편입했던 그 삼용화학을 포트 교체를 위해서 매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삼용화학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1선에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차익 실현하고 지금 저희가 노리고 있던 종목이 그 상보였는데요. 상보가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지점에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보로 교체 매매를 단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보도 그 IT 부품주로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CNT 필름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CNT 필름을 그 생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현재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가 전혀 안 밀린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상보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산업은 최근에 다시 재편입을 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약간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고점에서 매도하고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영화학을 오늘 30% 비중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수익률이 한 9.6%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판 삼영화학의 분량을 신규로 이제 상보를 30% 추가 매수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보를 재매수하시고 셀트리온과 부산산업 이렇게 세 종목을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어서 백용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투자 조언입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매우 불리할 때 도망치지 않으면 조만간 시장이 당신을 밀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빠지면 오래 보유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올라가면 빨리 파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수익을 좀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시장이 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다시 몸을 추려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빠졌다고 고집을 피울 게 아니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시장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시장에서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절대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뭔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은 너무 기다리지 말고 리스크를 관리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이런 전략을 짜실 때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백룡수천님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매우 불리할 때 도망치지 않으면 조만간 시장이 당신을 밀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언제나 시장 흐름에 또 편승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연극 티켓 받고 싶으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은 서울 삼성동 또 그 베가마트홀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가는데 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엔젤맘님께서 왕시청 팬이시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뜨람님께서도 맑은 날, 좋은 날, 흐린 날도 또 상승장, 하락장 역시 주식시장, 은정님도 좋은 하루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서 소장님, 오늘 장은 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장 흐름부터 네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지난 그 5월 4일부터 해서 5월 5일까지 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낙폭을 키우면서 약 한 30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휴장이 되면서 오늘 이틀째 미국 증시에 대한 반영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 초반 일단 1680포인트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4포인트 정도 살짝 소폭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61선에 일단 지지를 해주는 양봉의 형태가 일단 띄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수급 동향 여부 이런 여부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물에서는 매도 공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다소 어느 정도 위안감은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스권을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이 지금 168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여부가 오늘 체크된다면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해외 증시가 그리스발 악재 그리고 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으로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전개되는 가운데서 과연 어디에서 지지권력으로 받아줄 것인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 영역으로 좀 펼쳐주는 것이 오히려 오늘 증시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2,800억 원 순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수급상이 그렇게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신다라는 말씀 주셨고 일단은 168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서 소장님.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올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장은 관망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예. 오늘 장은 가급적이면은 좀 관망 위주로 좀 펼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지금 현재 증시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 시장은 다소 계속해서 조정권의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가 거래소 시장 쪽으로 일단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과연 그 종합 증시가 어느 정도 1680포인트 지지 여부는 지금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아차의 흐름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오늘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은 다소 조금 하단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일단 코스닥 쪽으로는 강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어느 정도 좀 키포인트를 맞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증시에서 일단 키포인트는 일단 가장 강한 종목이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드렸던 바대로 신성 ENG가 오늘도 역시 강하게 상한가에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상한가 잔량도 약 15만 주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가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주고 있고 신성 FA도 13%대 그리고 신성 홀딩스도 10%대인데요. 저는 일단 신성 ENG는 전량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지고 신생 엔진은 오늘까지 해서 약 한 7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성 엔진은 차익 실현 관점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 관점에서는 신성 ENG나 FA가 올라옴으로 해서 신성홀딩스가 그동안에 조금 주가 상승폭을 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공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성홀딩스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신성홀딩스가 좀 주가가 조금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 주도주 즉 대장주로 신성 삼성전 중에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수급이 받쳐주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양전기라든지 그리고 육자회담 기대감에 대한 광명전기라든지 계양전기, 그 다음에 그 AP 시스템이라든지 로켓전기, 뭐 이러한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주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는 거, 이런 점을 일단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TLI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천주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봐야 되겠고요. 컴투스도 17,000원 아래로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반드시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오늘 추천주는 일단 코롱 인드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롱 인드는 일단 뭐 지수가 상당히 좀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짧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오롱 인더는 쉽게 말해서 IT나 그 자동차 쪽에 소재 부품, 소재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부분의 실적이 다소 양호한 모양새가 향후에 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52,000원 부근이니까 지금 현재 52,000원 부근입니다. 51,900원이니까 5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6,500원 정도다. 65,000원 정도. 65,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5만원 잡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 수장님께서 4월 27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신성 ENG가 오늘도 상한가까지 올랐죠. 7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매수가는 52,000원 부근에서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 목표가를 65,000원, 손절가를 5만원 정도 주셨습니다. 또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율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나 급락하면서 1,709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골든위크 연휴를 끝낸 일본 증시가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의 급락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리스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현됐고, 또 중국 긴축에 대한 경계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800선에서 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항생과 홍콩 지수도 어제 2%대로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밀립니다. 항생 지수가 0.6%, 홍콩 H 지수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호주 지수도 1.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4,6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3월 이후 3개월 연속 금리 인상이었죠.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발빠르게 또 시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주변국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 급락하며 오전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3.15% 하락한 1709.15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연휴였던 만큼 연휴 효과로 인한 시장에서의 충격이 더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1.8% 시작한 이후에 낙폭을 급격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기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 17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더욱더 관심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인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95%나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 3월 결산인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91.8% 증가한 3,637억 엔이고 순이익 또한 95.9% 증가한 2,864억 엔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경비 삭감 효과로 인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른 시장에서 충격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독일과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 낙폭이 가져갈수록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대형 증권사 5개사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기업의 증자 물량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투자 신탁 판매 등 이러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홀딩스, 미쯔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식 인수 수수료가 4.1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 실적 개선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서 하락폭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장 들어서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17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유럽발 악재로 역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상위종합지수 280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계속적인 긴축 정책 여파로 인해서 하락세를 계속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817포인트대 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 본토지수 2770선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심리적 지지 라인인 2800선의 지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4월 신규 대출이 6천억 위안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격한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지율 인상 이후 4월 신규 대출이 5천억에서 6천억 위안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달에도 이러한 수준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조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지율 인상에 따른 경기 가열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지율을 세 번째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느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우선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과 함께 경제 가열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분기 들어서 금리 인상 또한 가능하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가열 완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800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은행 지급 준비율 인상을 시작으로 추가 긴축 정책이 이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또 경기 과열 완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팽배히 맞서면서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800선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번호죠. 1599-7770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이제 포스코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서. 예. 며칠 전에 이제 너무 낙폭이 커가지고서 이제 조심한다고 한 게 올려 말려 들어갔어요.
얼마에 어느 정도나 사셨나요? 많이 나가지고서 550만 원에 예. 네, 종가에서 1,000원도 주고 50만 원에 300주를 샀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나 사신 건가요? 100%요. 100%요? 예. 예, 포스코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 한 1.7% 정도 밀리고 있는데 오늘을 밀리는 건 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큰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포스코를 50만 원에 사셨는데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손절 라인을 잡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간다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이제 한 10년이 넘는데요. 예. 이제 1998년도부터 했는데 예. 하다 안 하다가 이제 했죠.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를 주로 선호하십니까? 장기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장기로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지수가 아주 최악의 저점으로 빠졌을 때는 예. 대량으로 장기로 들어가서 그냥 뭐 한 1년만 기업은 주기적으로 이게 주식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시장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 작년 12월부터 이제 단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타로 하니까 조금 먹고 많이 내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벌긴 벌었는데 여기서 한 입에 다 물린 거예요, 이게. 예, 10년 동안 주식 투자하셨으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으시겠고 또 나름대로 투자 원칙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저에게 전화를 주셨잖아요. 예, 예. 백룡순천님과 함께 포스코 진단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또 예. 향후에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백룡순천님. 예, 뭐 포스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뭐 최근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인도 제철소의 그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또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우량주로서 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 현대제철 주가는 잘 나가는데 지금 포스코는 계속 목을 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걱정스러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포스코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요. 그러한 점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접근할 그 시기가 사실 저는 항상 5일선을 회복하고 나는 걸 확인하고 사란 말씀을 드리는데 내려올 때는 잘 보시면 한 번도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저항으로 보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놓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뭐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뭐 6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매수 시기가 문제인데요. 물론 50만 원이면 전 저점을 안 깬다고 보고 아마 더 밀렸으니까 여기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사신 것 같은데요. 현재 5일선이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한 거지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 5일선이 강한 하락세, 5일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하향이죠. 그래서 5일선이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는 최소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는 저점이니까 그때는 놓치지 말고 사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매도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단기로 하신다면 단기 반등 목표는 51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하시는 분은 51만 원이 직전에 저점 라인에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51만 원이 저항 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그 포스코는 세계 2위의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6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다는 걸 보더라도 포스코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의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이익을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커지는 부분은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회복할 때 매수 시점으로 노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꾸준한 회사인 만큼 단기 목표가는 51만 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좀 길게 본다면 6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닉네임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행복장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또 엔젤맘님께서도 오늘도 보내셨네요. 연급 티켓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작은 금이라는
이제 닉네임 가지신 분이 처음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좋은 종목 추천은 안 해주시나요?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께서도 이제 좀 전에 관심 종목으로 상보, 이제 부산산업 등등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포트에 편입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엔젤맘님께서 오늘도 보내주셨고 꼴통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오늘도 평화홀딩스를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 종목인데요. 닉네임 땡깡쟁이님께서 7,45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어찌해야 할까요? 언제나 오를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그 중국 원양자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그 중국의 복건성 강현 원양어업공사라는 그 자회사를 100% 갖고 있는 그런 고급 어종의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올해도 그 배 선단을 대규모로 늘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호전될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 지난 그 분기 실적이 별로 썩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 연합각이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 회사가 좀 제때 제출을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신이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중국 원양자원은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원양자원 직전 저점을 깨면서 사실 직전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 가지고 있기에 참 어려운 구간인데요. 7,45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이 좀 한 10% 이상 나신 상황이고요. 저는 항상 투자자분께 보통 개별주는 매수가에서 10% 정도가 밀리면 일단 파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권 등락으로 8,5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8,500원에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소 빠져 있지만 미래 그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일단은 보유 목표가를 8,500원 주셨으니까요. 이때까지 들고 가 보시고 또 차익 실현도 하시는 그런 좋은 또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오롱 인더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11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45,000원에 9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받아볼까요? 예, 코오롱 인더 일단 수익 나신 부분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역사적 고점을 현재 넘어가고 있죠.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과의 그 분사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회사로서 필름이라든가 IT 부품 또는 패션 이런 쪽에 특화된 회사고요. 또한 오늘 서일교 소장님도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볼 때도 코오롱 인더는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수익이 나셨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소 코오롱 인더 목표가를 높게 7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 상승 트렌드를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 3일 동안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지 라인을 넓게 보셔서 4만 한 9천 원 정도 부분까지 보시고요. 항상 3일 동안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루 정도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더라도 대형주들은 3일 동안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유 전략이 좋겠는데요. 다소 강한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다소 높게 드렸는데요. 또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부분, 패션 부분에서 또 호전되는 부분,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요.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문수님, 이분께서는요, 문자에 장기와 단기 중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신 걸 보면 좀 오래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코오롱 인더는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니까 현재는 단기로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갈 때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다시 한다면 그때는 5만 1,000원 정도가 아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현재 7만 원은 장기적인 목표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5만 1,000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를 보일 거다. 역사적 고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그냥 쭉 단기로 하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장기로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복리 수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단기는 맞추기가 어렵죠.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다시 급등하는 부분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하는 것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쌀 때 사서 묻어두시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뭐 잘 사셨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코롱 인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내 아이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종목은 네모이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명수님, 네. 지난 화요일에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요. 청약 증거금이 무려 20조 원, 그리고 엄청나죠. 경쟁률이 예. 40대 1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삼성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기 네. 위해서 혹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아. 위해서 이렇게 또 삼성생명 주가 또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을 했는데요. 백명사님께서는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예. 우리가 1950년, 60년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노력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유명한 업종이 뭘까 저는 고심을 하다가 바이오 분야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사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바이오 분야는 보통 연구 개발에서 제품화되기까지 기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고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듯이 제넥신은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년 정도 후를 보신다면 제넥신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역시 그 공모 자금이 들어와서 회사에 망할 리가 없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슈퍼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백명수천님께서 내 아이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종목 중에 제넥신을 꼽으셨는데 10년 후 이 주가가 어느 정도나 상승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제넥신은 오늘 12,6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예,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넥신은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5년 후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내 아이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종목은 네모이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만한 종목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9546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는데 13,6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계속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글로벌 치료 치과 관련 이런 그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인구가 뭐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현재 자회사가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SK케미칼에서 인수를 시도하다가 인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잔뜩 들어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큰 폭으로 손해본 상황에서 던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그건 좀 아쉬운 점은요. 13,500원에서 21선 지지를 깨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좀 대형 악재가 나와서 그날 인수 포기가 나오는 날 급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때는 그냥 내가 산 가격을 잊어버리고 얼른 던지셨으면 조금 마음이 편했을 건데 좀 장기적으로 아마 가져가시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15,000원 정도의 고점까지 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급락하고 있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7643님께서 DSR 제강을 5,200원에 10% 갖고 계신데 꼭꼭꼭꼭 상담해주세요. 하트를 4개나 보내셨어요. 예, 뭐 예. DSR 제강은 뭐 강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서해대교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또는 유전에 들어가는 앵커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478억 원을 투자를 해서 또 시설을 증설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혹시 또 증사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자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또한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고 향후 이런 증설을 통해서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DSR 제강은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목표가는 뭐 다소 높게 7,000원 정도 지난해 고점 부분을 목표가로 보시고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보유 전략으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백윤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12시 10분 정도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닉네임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투자 노하우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